선운숙, 유영재 재판상 이혼이었나? 재산분할 다툼은 없었다. 자, 제가 앞선 영상에서 전달을 한번 드렸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기자 유튜브 채널에 올라왔던 내용에 따르면 재판상의 이혼이 될 수밖에 없었다. 다만 재산분할의 다툼 없이 법적 절차가 다 종료되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이제 뉴스 기사를 통해 일파만파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산분할의 다툼은 없었다 라고 했지만 문제는 이 유영재 씨의 여자 관련 문제가 지금 수면 위로 오르고 있는 상태이고요. 유영재 씨와 관계된 여자 3명, 아니 그 이상 충격적인 증언들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하나씩 한번 말씀을 드려볼 건데, 지금 보면 선운숙 씨와 유영재 씨 두 사람 간의 재산 다툼이라던가 뭐 분할에 있어서 조정이라던가 그러한 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1년 반 조금 넘는 결혼 기간이기 때문에 유영재 씨가 이 두 사람의 결혼 생활에 별다른 기여도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뭐 집안에 돌아가는 모든 생활비 유영재 씨가 부담한 것보다 선운숙 씨가 부담한 게 훨씬 더 컸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유영재 씨, 선운숙 씨에게 다정하게 해주지도 못했고, 사실 새벽 시간대에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는 모습 등 아팠을 때 정작 선운숙 씨의 곁을 떠났었던 모습들, 오죽했으면 많은 분들이 유영재 씨의 관상에 대한 이야기까지 쏟아내고 있을 정도겠습니까? 그만큼 유영재 씨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좋지 못한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기사가 좀 보여요. 이혼 조정 중에도 예능을 출연한 거다. 조용히 마무리 짓기 위한 선택이었나? 사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두 사람 협의 이혼이 아니었고 재판상의 이혼이었으며 법원에서 조정을 받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 법원으로 두 사람이 출석하지 않았고 변호인들이 대신 출석을 했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조용히 마무리하고 싶었다라고 하기에는 그 조정 중에도 예능방송에 출연을 했다라는 게 너무 놀랍습니다. 실제로 이 안진용 기자 유튜브 채널에 나온 내용만 봐도 얼마 직전까지 해도 예능에 출연했었다. 이혼 과정을 밟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능을 출연했던 것으로 보인다. 조정이 빨리 끝났기에 각각의 삶을 살았고 그러다 재혼을 했었던 만큼 재혼 기간이 짧았으며 재산 분할 등의 다툼이 딱히 없었다. 대중들의 눈에 띄지 않고 대리인을 통하여 이혼을 빨리 짓기 위한 선택이었다라고 하기에는 최근까지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6일 날도 선운숙 씨는 동치미 예능방송에 등장을 했습니다. 물론 좀 다른 모습이었죠. 거의 말이 없었고 통편집이 됐나 싶을 정도로 언급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두 사람의 결혼 과정과 결혼 생활이 동치미 방송을 통해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고 본인들이 각종 루머, 가짜뉴스에 시달렸다라고 하기에는 두 사람의 좋지 않은 결혼 생활의 모습이 대중들에게 굉장한 피로감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두 사람이 이혼을 하는 그 과정에서도 예능방송에 출연하는 것이 너무나 놀랍다, 좀 충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덜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이 기사가 눈에 좀 들어왔습니다. 선운숙, 황혼, 파경, MBN 동치미는 과연 책임이 없을까?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죠. 이제 동치미에서 뭐 유영재 씨는 당연하고 선운숙 씨도 하차해야 한다. 자, 그렇다면 MBN의 동치미는 책임이 과연 없을까요? 지금 보니까 뉴스 기사에 이러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8일 만에 결혼을 결심하고 제2의 신혼을 맞은 모습이 많은 중년 여성들에게 대리 만족감을 줬기 때문에 큰 관심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동치미가 두 사람의 화목함에만 집중하지 않았고 만난 지 2달 만에 부부가 된 두 사람이 한 집에 살며 서로 맞지 않는 부분 때문에 자주 다투는 모습들이 전파를 탔으며 이러면 괜히 결혼했나? 이런 원망의 모습이 많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지금껏 동치미에서 토로한 선운숙의 이 불만을 요약해보면 외로워서 재혼했는데 오히려 더 외로워졌다라는 겁니다. 반면 유영재 씨는 자유로운 영혼을 강조하며 상대방에 맞추기보다는 좀 스스로 만족하며 잘 살고 싶었다라는 태도를 내보낸 거죠. 결국 어떻습니까? 방송을 통해 혼인지속 의무 소홀을 박제해 놓은 거 아니냐라는 말이 바로
유영재 씨가 쓴 각서에 대한 비판 여론이기도 했습니다. 둘 다 결혼 생활을 통해 자녀가 있으며 환갑쯤에 만나 극적으로 부부가 된 만큼 인생의 지혜를 발휘할 거라고 여겼지만 이들 부부에게는 이런 말이 비껴가면서 사실 많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대중들의 희망과 달리 방송에 공개된 두 사람의 재혼 생활은 외줄 타듯 시종일관 위태로웠던 거죠. 사실 동치미의 제작진의 입장에선 선우은숙을 위해 악마의 편집을 하진 않았을 텐데 도대체 이들의 성격 차이가 과연 결혼 관계가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여전히 음주를 즐기는 유영재 씨는 새벽 3시가 넘어 귀가하는 날도 있었고 아픈 아내를 두고 외출했고 유영재 씨가 선우은숙의 돈에 대해 언급한 부분도 시청자들을 의아하게 만들었고 선우은숙이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것에 대하여 거액이라는 뒷담화를 유영재 씨가 한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법적 남편이라지만 방송에서 선우은숙 씨의 돈 이야기를 하는 게 적절하냐? 이런 비판도 많이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 30억대의 초고급 빌라에 들어와 살고 있는 유영재 씨가 할 말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동치미가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하는 게 아니냐. 제가 볼 때는 결국 선우은숙 씨가 하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운데에 이진호 유튜버 채널에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하나 쏟아졌어요. 현재 선우은숙 씨는 확인해본 결과 제주도에 집거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큰 충격 때문에 집거를 했겠죠. 그럼 유영재 씨는 최근 근황이 어떻냐? 정상활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디오 DJ 방송도 계속 하고 있죠. 유튜브 채널도 정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영재 씨에 대한 충격적인 이야기가 굉장히 이진호 유튜브 채널에서 많이 제보가 됐어요. 알다시피 두 사람은 골프에서의 인연이 결혼으로 결정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왔어요. 사실 이 두 사람의 뭐 술 때문에 뭐 아팠는데 갔다 뭐 이런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유영재 씨의 여자 문제가 폭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문제가 폭등했을까요? 알다시피 사실혼 관계에 동거녀가 존재한다라는 거 다 이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사실 이 동거녀가 두 사람이 9월 1일 날 드디어 혼인신고를 하기 직전까지 8월 말까지 유영재 씨의 활동 현장에 함께 동참하고 보조를 해줬다라는 겁니다. 이게 좀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9월 1일 날 혼인신고를 했는데 그 전날 8월 31일 날 유영재 씨가 한 페스티벌에 등장을 해서 여기에서 좀 진행자 역할을 맡았다고 해요. 라디오쇼 특집 콘서트를 한 거죠. 그런데 그 당시 유영재 씨의 애인이었던 이 동거녀가 이 현장에 와서 보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선우은숙 씨는 전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이번 뉴스들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그러니 그 충격에 제주도로 가게 된 겁니다. 그럼 이거 어떻죠? 사실상 동치미 11일 날 촬영 아마 불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유영재 씨가 이 사실혼 관계를 갖고 있는 이 동거녀가 있음에도 여성 팬들과 사적인 만남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이 사적인 만남에는 정말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연예인과 팬으로서의 만남이 아니라 사적 만남이 많았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게 너무 충격적인데 여기에서 더 충격적인 게 하나 더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게 무슨 얘기냐? 이 골프 인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어나가 봐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이 유영재 씨가 여자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와, 전 여기서 너무 놀랐어요. 제가 이런 예측을 드렸죠. 애시당초에 유영재 씨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전처도 있다, 또 장성한 아들이 있다, 최근에 결혼도 했었다라고 했지만 사실상 이 동거녀와의 관계 이외에는 이 전처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에도 드러나지 않는 걸 봤을 때 혹시 이 동거녀와 결혼한 게 최초이고 그러다가 선우은숙 씨로 환승연애로 갈아탄 게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나오고 있으니 유영재 씨가 해명을 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요번에 밝혀진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팬들과의 사적 만남을 가졌다라고 하는데 제가 찾아봤던 여러 좀 사진 자료들을 보면 이게 팬미팅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좀 여성 팬들과 친해 보이는구나. 이런 장면들이 덜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부를 떠나서 지금 밝혀진 사실은 더욱더 놀라움을 줬죠.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마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이 유영재 씨가 재혼이 아니라 사몬이라는 겁니다. 사몬. 무슨 말일까요? 저 이게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러니까 선운숙 씨와의 재혼이 아니라 세 번째 재혼이었단 얘기예요. 무려 선운숙 씨까지 3명의 여자가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전처가 있고요. 이 전처와 이혼을 하게 됐고 두 번째 아내가 된 분은 바로 골프 선수였다고 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이 선운숙 씨와 유영재 씨가 만난 것이 바로 골프 동아리였죠. 골프 동호회였습니다. 여기에서 뭔가 퍼즐이 끼워 맞춰지죠. 그리고 나서 동거녀가 있었던 겁니다. 무려 3명의 여자가 존재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거 사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사몬이다? 저는 소신 발언을 하자면 거의 사실상 사혼에 가깝다. 선운숙 님이 마지막으로 재혼을 했던 당사자잖아요. 첫 번째 전처가 있었고요. 두 번째 골프 선수였던 아내가 있었고요. 세 번째 동거녀와 사실혼 관계를 가졌고요. 그리고 나서 선운숙 씨와 재혼을 했으니 저는 사실상 사혼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사태가 일파만파 번지면서 지금 사실 이 유영재 씨 여전히 어떻습니까?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뻔뻔하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굉장히 많이 쏟아내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여전히 유영재 씨의 팬들은 유영재 씨를 커버해 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유영재 씨만 잘못한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팬들과의 사적 만남에 대한 부분은 아직 공개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확보되면 공개하겠다라고 해당 유튜브 채널에서 밝히기도 했는데요. 만약 추가적인 증거들이 나올수록 이 유영재 씨, 선운숙 씨보다 이 방송과의 복귀는커녕 현재 있는 라디오 방송과 전방송 하차 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해명이 없다면 이거 잠재우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신의 라디오 방송에서 행복을 강조하고 운운할 때가 아니라 이제는 정확한 해명과 사죄와 사과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유영재 씨 과연 방송활동 이어나갈 수 있겠습니까? 부부 예능 속 다정함은 어디 가고 두 번째 이혼, 피소까지 이어지고 있다. 연예계가 정말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매일 시끌시끌한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선운숙 씨와 유영재 씨의 이혼 사태가 많은 분들의 주목과 이목을 끌고 있죠. 어느 유튜브 채널이든 이 두 사람에 관련된 이야기만 올렸다 하면 수만 뷰에서 수십만 뷰의 조회수가 나오곤 합니다. 이 사태만 두고 봐도 얼마나 이 두 사람의 이혼 사태가 심각한 사례인지를 알 수 있죠. 더불어 이 두 사람 결국 소송까지 진행하게 됐다라고 하는데 자 여기에 대한 이 실질적인 내부적인 이야기 어떤 말이 나오길래 다시 재점화되고 있는지 하나씩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혼 사태가 사실 동치미를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에게 시청자분들에게 빠르게 결혼했고 또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았던 이 모습이 결국에는 이러한 얘기가 나옵니다. 예능 속의 모습은 그저 쇼윈도 부부였던 걸까? 보여주기식 부부를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하죠. 올해도 방송에 함께 출연한 스타 부부들이 부부 예능의 저주를 피하지 못하고 줄줄이 파경을 맞이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알다시피 이 선운숙, 유영재 두 사람은 협의 이혼을 위한 법적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남남이 되었죠. 제가 앞선 영상을 통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지만 결국 최근 방송 등장을 한 선운숙 씨, 또 앞으로 남아있는 11일 날 방송 녹화분까지 협의 이혼이 다 법적 진행이 되고 난 이후에도 결국
동침이라는 방송 프로그램에 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선우은숙 씨가 피해를 더 많이 봤으면 많이 봤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왜 많은 비판을 함께 받고 있나라고 살펴봤더니 아무래도 이 동침이라는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이 두 사람이 굉장히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려 하면서도 두 사람의 파경에 이르는 것이 고개가 끄덕여질 만한 많은 불협화음을 전달했고 이것이 시청자들에게 큰 피로감을 줬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협의 이혼까지 다 끝난 마당에 왜 선우은숙 씨가 계속 동치미에 등장해야 하는지를 모르겠다. 유영재 씨는 사실 더 나올 명분이 없겠죠. 두 사람이 뭐 따로 앉는다 하더라도 아니면 따로 회차별로 나누어서 출연을 한다 하더라도 그 모양새가 굉장히 이상해 보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기사가 눈에 들어옵니다. 선우은숙과 이혼, 유영재 씨가 애쓴다고 행복해지는 거 아니다. 자, 과연 무슨 말일까요? 사실 앞서 지난 5일날 성격 차이로 이혼했었다라고 말했었던 이 유영재 씨. 방송을 통해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태인데 이 유영재 씨 경인방송에서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라디오 유영재의 라디오쇼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혼 발표 당일에도 진행석에 앉아 생방송을 이어갔는데 바로 일요일 7일 날에도 아무렇지 않게 방송을 진행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많은 국민분들에게는 충격적인 일이 될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 방송에서조차 유영재 씨의 이혼 관련 발언은 듣기가 힘들었었다라는 겁니다. 이 주말 라디오는 사전 녹음 방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혼이라는 것 자체가 사생활인 만큼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 보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 그것보다 중요한 건 유영재 씨 현재 사실혼 관계에 동거녀가 있었다. 도의적으로 굉장히 공인으로서 문제점이 될 수밖에 없는 의혹을 제기받은 상태이죠. 그것도 상당히 신빙성 있는 증거를 바탕으로 말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사생활이라 할지라도 그 사생활 여부를 가지고 두 사람이 방송에 등장하여 굉장히 높은 금액의 출연료를 받으며 방송 활동을 한 것은 경제 창출을 해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면 방송에서 유영재 씨는 최근 발표된 세계 행복순위 중 우리나라의 행복순위에 대해 직접 언급합니다. 우리나라는 59위였다고 한다. 상위권에 있는 나라들은 주로 북유럽 나라다. 우리는 왜 행복순위가 뒤로 처질까? 낮은 순위를 왜 받을까? 행복해지려고 애쓴다고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내가 행복하다라고 느낄 때 라고 언급을 했는데 차분한 목소리로 음악을 소개하며 라디오를 진행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사실 행복하려고 했었던 8일 만에 혼인신고, 그리고 두 사람이 등장한 동치미 방송 프로그램, 그리고 1년 6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 갑작스러운 파견까지. 과연 유영재 씨가 말하는 행복에 진정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살짝은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뭐 각서까지 받았고 예견된 결별 조짐이 너무 많았다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언론을 통해 공개가 됐습니다. 3일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유영재 씨는 자신의 사실혼 관계의 동거녀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태이죠. 단순히 성격 차이라고만 했지만 사실 이 두 사람은 종교를 바탕으로 신뢰를 쌓았고 결혼 발표 전 혼인신고와 양가 상견례까지 마치고 나서 그 직후 바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며 일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공개된 내용 속에서는 충족되지 않다 보니까 제 기준에서 남편을 평가했었다. 다툼이 오가면서 각서까지 받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이런 두 사람은 서로가 서로의 이해점을 찾지 못했고 선우은숙 씨는 그렇도록 외롭다라고 했었던 자신의 솔로의 생활을 재혼을 통해 회복하려 했지만 이 재혼한 남편 유영재 씨 역시 자신의 편을 안 들어줬고 자신이 아플 때 정작 옆에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이 방송을 통해 굉장히 많이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시점에 와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 두 사람 결국에는 협의 이혼이라고 되어 있지만 성격 차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영재 씨의 사실혼 관계의 동거녀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사실 이 양다리라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유영재 씨가 여전히 입을 꾹 닫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연하기도 하지만 이 두 사람의 결혼 생활로 인해 동치미에 출연하여 계속해 방송 활동을 이어왔던 두 사람이 앞으로 동치미에 등장할 수가 있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말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사실상 이 유영재 씨나 선우은숙 씨나 방송에 나오는 내내 두 사람의 불협화음을 봤어야 하는 시청자의 입장에서도 큰 불만이었는데 이 와중에 이혼까지 했으니 동반하차 또는 동반 퇴출을 하라라는 요청이 뭐 제 영상만이 아니라 많은 유튜브 채널에도 빗발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 유영재 씨의 라디오 유튜브 채널 댓글들에도 심심치 않게 달리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양다리 속에서 사실혼 관계 여성의 정체가 무엇인지 또 이 여성이 이 유영재 씨를 오히려 감싸는 이상한 구조로 갔다라는 것부터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유영재 씨는 아무런 이야기도 하고 있지 않죠. 오죽했으면 이 많은 연예인들, 뭐 최홍림 씨라던가 다양한 연예인들이 유영재 씨가 바람기가 있다 또는 유영재 씨가 뭔가 심상치 않다, 또 과거 선우용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선우용녀 씨가 이러한 말을 했어요. 유영재 씨의 관상에 대해 질문을 하자 잘못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지 라면서 말을 아꼈는데 이미 이때 유영재 씨의 관상에 대해 남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제 영상에도 댓글을 보면 유영재 씨의 눈빛, 유영재 씨의 관상이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은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여기에 관련된 사주팔자 유튜브 영상들도 참 많았는데 그중에서 제 눈을 끄는 대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 사주팔자를 보는 유튜브 채널인데 유영재 씨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생년월일을 가지고 사주를 봤더니 아, 배우자가 있기 힘들다, 있다라고 하니까 곧 헤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놀랍죠. 누구인지 듣지도 않고 헤어질 거다. 사주 안에 이 당사자는 배우자가 없다, 있다고 하더라도 헤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무려 1년 전의 얘기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이것이 사실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가 있죠. 이 선우은숙 씨와 유영재 씨 두 사람이 소송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과연 어떤 소송을 했길래 이런 얘기가 쏟아질 수밖에 없는 상태일까요? 양다리설 의혹에 대해서 과연 이혼 이후 방송이 계속 될 거냐, 의혹에 대해서 입을 열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루머가 생성되는 데는 두 사람이 입을 꼭 닫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협의 이혼이 단순히 협의 이혼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재판상의 이혼의 연장선이 되어 결국 조정 이혼이라는 것을 했다. 이 조정 이혼이라는 거 결국 뭡니까? 아시다시피 이 두 사람 각자 변호사가 대신 출석하여서 사건을 진행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협의 이혼이 아니라 재판상의 이혼이다, 법적 이혼으로 바라봅니다. 협의 이혼은 말 그대로 두 사람이 협의점을 갖고 잘 끝마치게 되는 경우인데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결국 법원에서 조정을 해주는 거죠. 그렇다고 소송 이혼까지는 아니지만 조정 이혼이라는 것 자체가 재판상의 이혼의 맥락이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 소송으로 결론이 난 건 아니지만 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얘기가 한 기자 유튜버 채널에도 올라왔었죠. 아마 많은 분들이 이것을 보면서 결국 파경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다. 물론 이혼이라는 것 자체가 좋은 말로 포장해봤자 헤어짐밖에 되지 않지만 파경이라는 단어가 어울릴 만큼 두 사람은 변호사를 대동하여 이혼 조정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명확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만약 재산 분할에 대한 여러 법적 다툼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지금 법적인 모든 절차가 완료되기 힘들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유영재 씨가 이 선우은숙 씨의 뭐 재산을 가지고 가려는 거 아니냐, 재산을 빼돌리려고 한 게 아니냐, 그렇게 할 수조차 없을 만큼 두 사람의 이혼 절차가 법적인 부분에서 다 완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선우은숙 씨를 응원하는 분들 입장에선 다행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이 유영재 씨가 아시다시피 지금 사실혼 관계에
동거녀. 이 사태가 굉장히 수면 위로 많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혹시나 선우은숙 씨가 손해를 본 부분이 있다면 이 점을 가지고 추가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라는 일각에서의 이야기들도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결론은 어떻습니까? 이 유영재 씨가 무엇이 됐든 이 동거녀에 대한 사실은 명확하게 해명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방송 활동은 고사하고 제가 볼 땐 일상생활 자체도 굉장히 많은 브레이크가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현명한 시청자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도 궁금합니다. 이 사태가 얼마나 컸는지 지금 관련 기사가 너무 많이 쏟아집니다. 보이십니까? 지금 선우은숙이라고 검색했을 때 나오는 기사가 연일 쏟아진다라고 제가 앞선 영상들에서 매번 말씀드리고 있는데 참 놀라운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계속 입을 닫고 있기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양다리 파문에도 묵묵부답하다. 사실 이건 시청자분들 뿐만이 아니라 주변 관계자들 그리고 동치미 제작진들 또 나아가선 방송 관계자들 역시 굉장히 답답할 겁니다. 단순한 이혼이 아니라 유영재 씨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이 번져지면서 되려 선우은숙 씨까지 굉장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우은숙과 유영재는 그 내용은 다르지만 인성은 비슷한 수준이다. 자, 오죽했으면 선우은숙 씨가 이 정도까지 비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노출이 되고 말았을까요? 참, 이 사태 하나씩 한번 뜯어 알아보도록 하겠으며 더불어 유영재 씨의 전처에 대한 이야기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 사태가 오죽 답답했으면 유영재 씨의 전처 이전에 바로 선우은숙 씨의 전 남편 이영하 씨 이야기가 재조명을 받고 있겠습니까? 지금 보면 불과 2달 전에 선우은숙이 행복하길 바란다. 사실 이러고 나서 지금 이혼 사태가 터진 거란 말이에요. 선우은숙과 유영재가 1년 반 만에 이혼한 가운데 선우은숙의 전 남편인 이영하의 과거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는 겁니다. 지난 4월 5일 이 이혼 발표가 터지고 난 이후에 사실 이영하 씨의 이 모습이 왜 재조명을 받겠습니까? 쭉 보면 두 사람의 이혼 전인 올해 2월 12일 이영하 씨가 이 채널A 방송에 등장을 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함께 출연한 노주현 씨가 자네도 좋은 짝을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영하 씨는 주위에서 안 그래도 재혼 생각 없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 여태껏 재혼은 생각해 본 적이 없다. 평생 이렇게 사는 것이 나의 삶인 것 같다. 많은 분들이 항상 제 주변에 여자가 많을 거라고 생각한다. 아무 때나 우리 집에 한번 와봐라. 그러면서 만나는 이성이 전혀 없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 당시 때 이영하 씨가 정말 진심으로 좀 행복하길 바란다. 이야기를 했어요. 많은 안타까움을 쏟아내기도 했고 사실 이영하 씨를 보면서 비판 여론도 심심치 않았습니다. 저럴 거면 있을 때 잘하지 그랬냐? 이런 말들도 현재 쏟아지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자, 그 가운데에 선우은숙 씨, 제가 피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어떤 분들은 피해자가 아니라 선우은숙도 똑같은 사람이다. 막 이런 얘기까지 지금 쏟아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에 이 기사가 눈에 들어옵니다. 재혼 후에 생긴 동서. 아픈 시모 챙겨줘서 고맙더라. 무슨 말인가 봤더니 왜 동서만 예뻐하세요? 라는 주제로 나왔었던 이때 재혼 이후에 갑자기 동서가 생겼다. 나는 동서가 있는 게 부러웠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유영재 씨와 결혼을 하고 나서 유영재 씨의 이제 형제가 있으니까 동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당시 때 이제 시어머님이 몸이 안 좋으시다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시어머님도 아니죠. 남남이 돼버렸죠. 그런데 이때 막내 동서를 찾으시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어머님에게 용돈을 드리는 거다. 그건 손쉽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나. 그런데 동서는 막 음식을 바리바리 해서 그걸 사진 찍어서 보냈더라.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동서에게 너무 고마웠다. 나는 아직 재혼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게 할 주변은 못 되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글쎄요. 근데 사실 이 모습을 보면 돈으로 다 해드렸다. 물론 여러분, 돈으로 모든 걸 할 수는 없지만 돈으로 대부분의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 대부분의 분들이 공감하시는 내용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선은숙 씨가 이 유영재 씨를 만나고 나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 재산을 얼마나 아낌없이 썼는지 알 수 있죠. 제가 많은 영상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공과금조차 집안에 있는 모든 살림, 집 그 자체도 대부분 선은숙 씨의 재산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유영재 씨가 사실 선은숙 씨의 재산을 노리고 결혼한 게 아니냐, 그러니 8일 만에 결혼식도 없이 혼인신고부터 해버린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가운데에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영하 씨의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런 기사가 좀 눈에 들어옵니다. 선우은숙, 이영하와 이혼을 하고 나서 골프장 회장님과 만난다? 일파만파 번졌었던 2022년도 기사가 있습니다. 이때 내용을 보면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다른 건 다 떠나서 사실 우리 이혼했어요에서 다시 만났던 선우은숙과 이영하 씨. 이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운동 약속이 있는데 이영하 씨가 집에 있는 경우에 너무 눈치가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눈치를 봤다라고 해요. 그래서 신경성 위험으로 자주 체했다. 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결국 이 골프를 그만둔 이야기를 꺼내는데요. 골프장에 모 회장이 내 스폰서라는 루머가 돌았다. 골프장에서 내 얼굴을 알아본 사람들이 은숙이가 골프장 회장 애인이잖아 라고 해서 밖에 다닐 수가 없었다. 그래서 취미까지 포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루머가 돌았던 것도 팩트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렇게 골프를 그만두고 자전거를 탔는데 타다가 사고가 났고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또 그러고 나서 골프장 루머가 상당히 돌고 있는 시기에 그 전에 내가 이미 누구에게 사기를 당했었다. 어떤 여자가 고모부 골프장이라고 하더라. 난 그냥 그걸 믿었다. 저 건물이 걔 아버지가 준 거래라고 하더라. 그래서 진짜 금수저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거짓말이었고 내 돈을 몇 억이나 뜯어먹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골프장에 대한 기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안 좋아야 되잖아요. 골프장 회장님의 애인이다, 스폰을 받는다라는 이야기에 이어서 나아가서는 골프장에 다니던 여성에게 금수저라고 사기를 당해서 수억 원을 뜯겼던, 저 같으면 골프장 쳐다도 안 볼 것 같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선우은숙 씨가 어디에서 만났느냐라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선우은숙 씨는 교회 모임도 아니고요. 방송 모임도 아니라 바로 골프 모임을 통해서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것도 단 8일 만에 초고속 결혼을 진행했죠. 이해가 안 되죠. 그렇게 골프장에서의 안 좋은 악연과 안 좋은 사태들이 많이 벌어졌다라고 한다면 저 같으면은 그냥 골프장을 뒤도 돌아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이 모임에서 유영재 씨를 선우은숙 씨가 만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당시 때 이러한 말을 덧붙였어요. 선우은숙 씨가 참 오랜만이다.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말이 나온다. 나는 사실 이영하 씨 얘기를 안 하려고 했다. 이혼이 지금 17년째인데 언니와 추억 얘기를 하려고 했다라면서 박원숙 씨에게 자신의 정말 외로운 속마음을 쏟아냈습니다. 선우은숙은 부족한 게 없다고 했잖아. 너는 왜 일 안 하니? 라고 이야기를 하자 초라하게 살기 싫어서라고 말을 했습니다.